토론회 사건이 똑같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현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이해창 선거 당시에 TV 토론에서 이해창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김대중 후보한테. 그 대통령 하시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게 뭐 문화의 차이인지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성대모사 욕까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후보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연설은 우리나라에서는 백기환 선생님이 참 임팩트 있게, 백기환 선생님. 백기환. 백기환 선생님이 약간 연예인 필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보면은 백기환 선생님 그래서 연설할 때 사진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명장면 연출을 잘 하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자, 서술이 좀 많은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자, 선동 일반적 구성. 곤충의 몸통은 어떻게 구성되겠죠? 머리, 가슴, 배, 3등분 되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동문을 작성하실 때 3등분을 지어보자는 거예요. 선동을 준비하실 때든 같이 3등분을 지어보는데, 첫 번째는 폭로입니다. 아까 앞에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우리 교섭에 나와서 그렇게 어렵다 하는 놈들이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봤더니 순이익만 얼마로 올렸더라. 사실관계를 폭로하는 거지 않습니까? 폭로부터 하니까 말을 풀어가기 좋더라. 는 거예요. 자, 폭로. 우리가 처한 현실의 사례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사실적인 이야기가 선동의 생명이다. 단 사례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두 가지. 그럼 어떻게 생생하게 잘할 것인가? 특히 중심적인 사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다. 이때 문제를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일단 쉽게 생각하자. 사례는 우리의 주변의 현실, 나의 경험에서 출발하면 된다. 그때 생생하고 솔직한 이야기가 나온다. 동지들이 겪었던 노동자 현실, 산재, 관리자의 횡포, 생산성 향상 인내하면서 벌이는 노동 강도 강화의 현실, 동료들과 술집에서 대화, TV 보면서 열받았던 일 등등 동지들이 보고 느끼는 노동자들의 현실이면 그 무엇이든 좋다. 또한 자본가와 정부의 생활, 저들의 온갖 부정 비리 등등 모든 것이 자리가 될 수 있다. 특히 노동자의 사례와 자본가의 사례를 비교하여 얘기한다면 더욱 생생한 폭로와 사례가 될 것이다. 읽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없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소재로 폭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얘기가 넘어가면 이제 얘기를 서술하고 풀어가기가 좋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이 얘기를 잘 짜거나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틀을 돕는 거고, 이 틀을 응용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럴 수도 있죠. 말을 하는 방법도 연역법, 결론부터 얘기하고 풀어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풀어 들어가다가 결론을 맺짓는 귀납법도 있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그 여러 가지 응용 버전의 아주 기초적인 몸통 세 개 중에 폭로를 이렇게 먼저 던지니까 말을 풀어가기 좋더라. 폭로를 던졌으면 그 다음이 해석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석을 해주는 거죠. 또 이것도 읽어볼게요. 어느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양한 해석을 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관리자들은 노동자의 부주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안전시설 미비가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이다. 이처럼 우리가 폭로하려고 하는 하나의 사례나 사실에 대해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과 사실에 대해 노동자 입장과 자본가의 입장 또는 중간계급 입장에 대해 판단하고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선동에 있어서도 이것을 항상 구분지어 규명해 줄 때 노동자의 대의에 기초한 정당성을 밝힐 수 있고, 그때만이 힘있는 선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단 해석을 할 때는 교육을 하지 말자. 단 한 번의 선동으로 모든 청중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선동이 늘어져 버리고 조합은 다수대중은 주변의 선동의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작년에 얼마를 벌었다라는 것을 폭로해주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없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해설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할 때 자본가 입장이 아닌 노동자 입장에서 당연히 해설이 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이 얘기에서처럼 그것을 해설한다. 어떻게 해설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소재들을 이제 곁다리 놓을 수 있겠죠.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는데, 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뭐 이런 등등의 뭐 노인 비하, 성비하 될 수 있다는 그런 얘는 안 들죠. 장사꾼이 이문 남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속서 있는 것처럼 딱
그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지표들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한 번도 좋겠다고 하는 것은 이 경영의 성과를 오로지 자본이 독점하려고 하는, 우리를 자신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러면서 나와서 얘기할 입 바른 소리, 뭐 무슨 회사 가족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들을 쭉 해들어가면 결론 맺기가 좋더라. 그래서 이제 주장으로 가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빨리 어떻게 하라. 라는 이제 결말부 주장을 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선문과 함께 울고 웃고 분노하면서 얼마나 시원한 얘기를 듣는구나 하면서 선문과 대중은 하나가 되어간다. 어딘가 막혔던 구석이 선문과의 날카로운 해석으로 뚫리고 맺힌 것이 풀어져 간다. 주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따라 주장은 자기가 넘쳐야 하며 명확해야 한다. 단순해야 한다. 선문과의 말만 유일한 진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주장은 호소가 아니다. 라는 요 세 개의 해설을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냥 쭉 읽었고, 이제 이거를 피부에 와닿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가 한 15년도 더 된 옛날에 대구 본부에 가서 선동교육을 하면서 대구 민들레 분해라고 해서 경북대 병원의 식당 조리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뒤에 선동교육 할 때마다 그분들 사례를 예를 많이 드는데요. 제가 듣기에 정말 명연설이었습니다. 그때 하셨던 분의 연설을 하나를 제가 재현해 보겠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계속 이제 해고된 상태에서 병원 로비에서 농성장 차려놓고 선전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상황에서 이제 교육을 쭉 다 하고 연설문을 써봅시다 라고 했는 것을 그분이 이제 이렇게 연설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워딩은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북대 분해, 민들레 분해, 경북대 병원 민들레 분해 조합원들입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조리원들입니다. 저희들은 지난달, 이런 정보는 정확치 않습니다. 제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난달이라고 봅시다. 지난달 며칠부로 우리가 그동안 일해왔던 일터에서 한순간에 해고되었습니다. 폭로를 하기 시작했죠. 폭로는 죽여졌습니다. 우리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하던 일자리에 CJ 푸드가 들어왔습니다. 병원 밥값은 1,8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 싸졌습니다. 그러나 환자 가족 여러분, 이틀 전 저녁 식사에 상한 고사리 나물이 올라왔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먹는 식사에 단무지가 반찬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환자가 먹는 밥을 환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식, 영양식, 회복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감 하나로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도대체 병원이 환자들을, 가족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면 상한 음식을 점검도 없이 올릴 수 있고 정성을 다해서 조리해서 해야 될 식단 하나에 단무지를 올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오로지 돈벌이만 혈안이 된 병원과 음식 요식업체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원직에 복직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여기가 우리 일터이기도 하지만 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안심하고 병원식을 맡길 수 있도록 건강만 생각하고 음식 만들겠습니다. 정성을 담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환자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투쟁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연설하십니다. 완벽한 폭로와 해설과 주장을 이거 딱 얘기하는 거 한 2분 정도 걸리나요? 2분 정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얘기할 때마다 이걸 소개하는데요. 폭로와 해설과 주장을 할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발언을 해줄 때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예시인데요. 코넬 대학교에 제가 교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코넬 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 코넬 대에 코넬 사람 이름인가? 하여튼 이 코넬식 정리법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노트 작성법을 이렇게 대학에서 이렇게 한 이 교수 이 코넬대에 있는 어떤 교수지 싶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제곱을 줄여서 적게 하고 키워드를 적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말에 왜 키워드 있잖아요. 쭉 말했는 것에서 처음에 우리 누구다라는 소개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몇 월 며칠부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일해오던 현장에서 하루아침에 길거리 내몰린 식당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해고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 바로 폭로에 이어서 쭉 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 고사리나물 상한나물에 올라온 거 기억하십니까? 고사리라는 키워드가 있고, 오늘 아침에 올라왔던 단무지라는 키워드가 있고, 키워드만 쭉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키워드 옆에다가 이제 필기를 하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요거 코넬식 정리법 요거를 응용해서 저는 우리 폭로 해설 주장에 키워드 연상법으로 글을 준비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고, 이게 내가 안 맞다 하면 다른 방법을 하셔도 좋은데, 쭉 여러 유형의 연설을 준비하는 이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해봤을 때, 글을 적으시는 분들 리스크가 제일 큽니다. 실제 쭉 글을 적어서 그런 분들은 그냥 쭉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랄까, 뭔가 감이 청중들과 교감하는 감이 상당히 떨어지죠. 쭉 읽는 글 속에서 정말 이렇게 막 심금을 울리고 대중의 폭발적인 상호호흡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읽어서 그냥 전달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는 것까지 못 미치는 선전의 효과에 그쳐버리는 겁니다. 그 발언 자체가 말로 한다고 선동이 아니라 그냥 선전의 효과에서 그쳐버리는 겁니다. 저는 선전은 일반, 선동은 상호, 쌍방, 이게 현대식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표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구분이 아니라 그냥 매체든 말이든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 그냥 이건 선전이라고 봅니다. 선전 활동과 선전 부장 이걸 폄하하거나 무시할 의도가 아니라 선동의 의미를 중심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선동은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딱 글로 적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버리는 순간 그 피드백이 되게 힘들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걸 보완하는 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읽으면서 고개 들고 읽으면서 고개 들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계속 읽는 방식인데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긴장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집회할 때 프롬프트 이런 거 앞에 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 연설할 때 저는 연설 잘한다 싶지만 앞에 프롬프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 화면에 그 자기 연설을 쭉 있어서 청중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읽는 거예요. 아나운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진행할 때 앞에 프롬프트가 있어요. 우리는 집회 때 그런 거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화면이 크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 자기가 읽어야 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게 없을 때 이걸 써는 걸 보고 고개 들고 보고 고개 들고 하다가 긴장 조금 해버리면 이거 딱 돌아가서 그 위치 딱 놓쳐버리는 순간 이건 진짜 엉망이 돼요. 엉망이 되면 더 당황해서 막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망치는 경우도 수차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 전체를 써서 읽는 거 별로 안 좋고 이렇게 하는 것도 리스크가 되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안 하면 통을 외우면 되지. 외우면 되죠. 외우면 되는데 이거 글을 써서 외우는 순간 어느 한 문제 딱 막혀버리면 이것도 머리가 하얘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던질 겁니다. 단무지라는 키워드를 적어놨다 칩시다. 그 단무지라는 키워드를 보면 오늘 아침에 단무지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조리도 안 된 단무지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올라오고 이거를 반찬이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단무지라는 키워드만, 다음 얘기할 소재는 단무지야 라는 것만 갖고 있으면, 소장님 단무지 제가 했던 얘기를 똑같은 워딩 알려줬습니다. 병원 반찬에 병원식에 단무지가 말이 돼? 라는 걸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한번 해봐 주시죠. 자, 단무지라는 키워드를 다음 얘기할 거예요. 편하게. 분노한 환자 가족이에요.
아니 어떻게 단무지를 반찬으로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장 바닥에 아무 데서나 살 수 있고 아무런 뭐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 단무지를 어떻게 우리 환자 가족에게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와, 이 말을 쭉 적어서 하려고 그러면 적어서 한 대로 기억해야 되고 외워야 되는데 지금 아주 즉흥적으로 그냥 소재 단무지 하나만 제가 드렸고 단무지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병원식의 단무지라는 문제의식만 드렸는데 제가 있는 말에서 더 확장돼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깔끔하게 또 더 의미 전달이 더 더해져서 됐잖아요. 제가 권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외우려고 안 외워지는데 그 전달되는 내용이 길지 않을 때는 키워드 몇 개를 내 머릿속에만 외워놓으면 첫 번째 이 얘기, 소개 줄줄줄 적지 않아도 내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폭로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없이 폭로 영역에 우리 해고 노동자 우리는 몇 월 며칠부로 해고됐는 참 저는 여기가 표현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 평생 직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 10년 하나로 진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맨날 가족 같은 직원 여러분 하다가 진짜 가족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저 혼자만 착각했습니다. 한순간에 길거리를 내몰리고 말았는 해고 노동자 누구입니다. 해고라는 키워드 하나에서 이 해고라는 키워드가 잊혀지지 않는다면 해고 다음 얘기할 거는 해고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상황에 따라 조금 긴장되고 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도 해고된 노동자라는 소개를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체킹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고사리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 키워드도 내가 잊어버리겠다 라고 생각되면 키워드만 적어가면 되는 거죠. 다음 얘기할 거는 고사리 얘기, 다음 얘기할 거는 음식 단가. 실제로 여러분 200원 싸졌다고 좋습니까? 좋아졌습니까? 200원 싸진 것 속에 최저가 경쟁 입찰로 단가가 내려가서 여러분 좋아졌다 생각하지만 음식이 형편없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이 200원은 우리에게 독이 될지도 모르는 돈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칙 복칙 이야말로 정답 이런 어떤 약간 소설 붙입니다만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놓으면 우리가 돌아갈게요. 다시 더 건강한 환자식 만들게요. 환자들이 먹는 밥은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회복식이고 건강식입니다. 나는 그 하나의 키워드로 말을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그 키워드에 맞춰서 말을 이어가게 되면 훨씬 더 덜 당황하게 되고 리스크도 적고 그래서 저는 이 코넬식 그러니까 키워드 연산법이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어 놓고 유사한 교수법이나 유사한 어떤 글자수법이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코넬식 이 필기법 이거를 찾아서 이런 형태로 빗대서 설명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해놓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폭로, 해설, 주장이라고 했을 때 폭로, 우리는 해고된 노동자다. 그리고 해고되고 나니까 CJ 푸드에서 들어왔다. 들어오고 나서 상한 고사리 나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단무지. 또 여기까지 폭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어만 딱딱딱 해놓으면은 여기서 내가 뭘 말해야 될지가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설 부분에 병원식은 이꼬르 건강식 또는 뭐 회복식 이렇게만 해놓으면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단어를 보면 떠오르잖아요. 그죠? 병원식, 회복식. 그 다음에 최저가 경쟁 입찰. 200원 최저가 경쟁 입찰로 단가 200원 내려간 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주장, 원칙, 복칙.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식사를 건강식, 회복식으로
만들겠다. 관심, 지지, 호소. 이렇게 딱 편성을 딱 해버리면, 이렇게 딱 짜놓으면은 글을, 지금 어떤 글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성주 우리 지부장님이시죠? 성주 지부장님. 자, 이방국 지부장님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했던 스토리 대충 기억하시죠? 자, 우리 잠깐만 이제 우리 병원을 로비에 있는 이 투쟁을 대단히 불편하게 보고 있는 이제 이 환자 가족들 뭐고 병원에서 와또 저지랄이고 하다 참 진짜 양심도 없네. 환자들 지금 쉬고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한번 호소를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예? 제대로 불러. 왜요? 처음부터 말 버시가 가시. 네, 처음부터 이제 한 단원씩 한번 우리 이 상황 지금 오늘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키워드만 가지고 대충 이 내용을 접했을 때 말이 얼마만큼 내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경험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 해고 문제 얘기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민들레 보내장 임하고. 네, 저는 지난달 해고된 민들레 분의 지부장 임한국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가고 난 전에 이제 CJF도 들어왔어요. CJF도 예, 현재 병원에서는 우리를 해고하고 CJ 푸드에 입찰을 해서 바꿔줬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반찬을 하면 이제 상한고사리와 단무지 얘기 한번 해봅시다. CJ로 바뀌고 나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네, 그런데 환자 여러분, 어제 저녁에 상한 고사리가 올라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환자분들한테 상한 고사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만 해도 단무지가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중국집도 아니고 단무지를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쌈박하네 불패. 여기가 중국집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고. 진짜 공감되겠어요. 환자들 같으면, 환자 가족들 같으면. 네. 자, 네. 병원식은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닌 건강식이다라는 단어를 적어놨어요. 이걸 보고 이제 또 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CJ 푸드가 되면서 단가는 낮아졌지만 이 건강식과 회복식을 만들어야 할 병원 식사의 질은 떨어졌다고 봅니다. 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해설 부분에서 CJ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굉장히 필요하면서 이제 병원의 질이 떨어졌다까지 얘기하고 여기서 그러면 원래대로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마지막 나의 주장. 네, 저희가 다시 원칙 복직된다면 여러분 환자분들에게 건강한 식사와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식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얘기해야 될 단어들만 떠올려주면 말이 우리가 아까 제가 했던 표현과 우리 정유입니다. 네, 우리 지금 성주 지부장님 경주. 경주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성함과 모델이라 가지고 조속한 시는데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지부장님이시고 그 아까 제가 표현할 때와 우리 경주 지부장님 표현할 때 달랐잖아요. 하지만 단무지라는 소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엔 또 우리 이만국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여기가 중국집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라는 표현이 더해졌지만 단무지 얘기했잖아요. 키워드로 준비하면 훨씬 더 쉽게 짜고 그것을 대중들에게 얘기할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방법을 많이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들레 얘기를 그만하고요. 우리 얘기로 한번 돌아봅시다. 실습지 하나 더 넘겨보시면 홍로에서 주장이 있는 그 실습지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다 이제 연사입니다. 어디 가서 이제 이 발언을 부탁받았어요. 주제를 뭘로 해볼까요? 우리 스스로 원하는 주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임금 인상 정치기 공권. 정치 기본권. 그러면 네. 그렇게 해볼까요? 총 지금 4분, 6분, 10분이시네. 이렇게 3분은 정치 기본권 할까요? 네. 공무원은 왜 정치 기본권이 없느냐? 정치 기본권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통로 해설 주장으로 한번 짜봅시다. 우리 처장님부터 우리 남태영 동지까지 4분은 최영 동지가 임금 인상 하셨으니까 우리도 누가 뭐 몇 프로 카운트 그다음에 우리도 임금 인상 협상도 제대로 돼도 임금 인상 필요하다. 또 이 급수가 낮은 공무원들 너무 열악하다. 뭐 이런 등등의 폭로들을 하면서 임금 인상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폭로 해설 주장 한번 짜봅시다. 김정환 동지부터 우리 서기수 팀장님까지 아까 또 하나 뭐였죠? 임금 인상. 정치 기본권, 임금 인상, 부정부패. 점점 이제 보면 매달 하지도 마시고 나머지 막 옥수로 어려운 미션 막 던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뭐 할까? 저 아예로 협약 비준하라 이걸로 할까요? 이걸 뭐 뉴스 뭐야? 가짜 노동할 거 가짜 노동. 그러면 저는 임금 인상. 임금 인상 그럼 두 분은 정치 기본권을 할까요? 해서 근데 정치 기본권은 아마 이 말을 이렇게 짜기가 선동문 짜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짜드린 거 변경하기 그러니까 아까 요 하시고 요쪽에는 임금 인상으로 다요? 두 분은 그러면 임금 인상 하시고 두 분은 정치 기본권 이렇게 한번 준비. 요 구상하는 데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쭉 한번 짜고 요거는 가급적 같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얘기해보고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조금 자신감 있게 그 다음에 대중 앞에 외치는 톤을 좀 한번 다듬어 보는 것까지 해보고 오늘 그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건 시험 치는 게 아니니까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옆에 상의하실 거 있으면 상의하셔도 되고 검색할 거 있으면 검색하셔도 되고 집에서 내일 있을 집회에 내 발언해야 되는 걸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한 가지 막 이 연설문을 쓰는 것을 거의 비슷하게 막 서술을 쭉쭉쭉 해놓으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설문 쓰는 거하고 똑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요 말을 해야지라는 것을 옆에 메모를 하되 그것을 단어화 해보십시오. 단어화. 키워드. 떠올릴 수 있는 단어화 해보는 그 실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혹시 다 되신 동지 계시면 뭐 표시해 주십시오. 표현해 주십시오. 지금은 가급적 단어만 적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발언하실 때 이 익숙해지시면 단어에다가 이제 자기가 꼭 표현하고 싶은 문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메모해 두셔도 쭉 그리고 그 단어를 떠올려서 말을 그려보는 거죠. 아, 요거 얘기하고 그다음 요거 얘기하고 그다음 요거 얘기하고 이렇게 가겠다는 흐름을 쭉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부모님 다 되셨습니까? 예. 네. 역시 부모님 역시. 진짜 알았어요. 예? 진짜 알았어요.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아, 예. 네. 이렇게 하면 말의 흐름을 내가 요만해야지 했다가 놓치는 이 횟수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인기 음도 되고 아까 그 수님 말씀하신 대로 6분 연설하다가 했는데 갑자기 시간 안 되니까 2분 들어가다가 할때 저기 가면 이거 어느 빼고 헷갈리잖아요. 예. 여기다 가면 그냥 키워드 이렇게 툭 빼고만. 그렇죠. 이걸로 만약 교육을 해야 된다 하면 늘리는 것도 간단합니다. 그 각각의 상황에다가 살을 잡으시면 돼요. 예시 넣고 뭐 어떤 관련 통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축대를 세울 수 있는 그 훈련을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게 되면 이제 이게 요 축이 나중에 글 쓰기에도 도움이 될 테고. 아, 수님께서 다 그걸로 이제 훈련되시니까 그 계속 막 나오시는구나. 수님 맞죠? 아니, 금수무소 사람들은 의뢰를 잘하시거든요. 그래 이제 특히 금속 쪽에 계신 분이 내가 이제 거제 통영거도 저희 한 갔었거든요. 네, 어떤 거예요? 하여튼 금속 쪽에서 발언하시는 분들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 어디서 공부하지? 어디 배우지? 그러면서 승로 잘못하면 색깔이 어떻게 맞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누가 알겠죠? 참고로 몇 가지 좀 설명을 한 두 가지만 좀 더 드리면요. 웅변학원을 어릴 때 혹시 다녀보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 웅변학원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웅변학원이 뭐 아주 큰 의미는 아니지만 군사 독재의 이 부스러기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웅변식 스피치를 가르치는 그게 군대식 발표나 혹은 뭐 이렇게 구령, 구호 이런 투로 하도록 하는 이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세계 어디에도 그런 식의 스피치를 하는 나라는 없어요. 굉장히 그건 어떤 원리주의 문화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웅변학원에서 그러나 따와서 배울 건 있습니다. 웅변학원에서는 소리에 우리나라 말에는 성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높낮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성조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 소리의 크기를 나누는 단계는 있죠. 웅변에서는 육성으로 소리를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단계는 속삭이는 거, 옆사람하고 속삭이는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성은 이제 그냥 지금처럼 대화하는 톤, 그 정도를 이제 이성. 그다음에 삼성 이제 단계는 여기서 조금 격양돼서, 그다음에 조금 이제 힘줘서 말하는 이런 정도를 삼성. 그다음에 사성은 이 정도 톤으로 이제 소리를 좀 치는 듯한 이런 이제 사성. 오성은 과음을 치는 이제 이런 단계까지 오성. 외칩니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육성. 웅변에서는 사성에서 육성을까지를 써요. 그렇게 이 애들한테 웅변은 저는 웅변학원 안 다녀봤어요. 근데 이 스피치 교육하면서 웅변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웅변학원 다녔던 사람들한테 물어서 했더니 소리 단계를 그렇게 나누고 4성부터 6성까지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통에 있어서 그런 웅변식은 오히려 저는 더 소통에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생각해요. 더 속삭이듯이 하는
속에서 힘을 더 줄 수도 있고 더 관심을 촉발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다음에 똑같은 리듬 그다음 똑같은 리듬으로 쟁쟁쟁쟁 하는 얘기는 이 정말 귀에 빨리 피로도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듣기 불편한 힘든 이 대화 방식 때문에 또 듣기 힘든 류의 연설 스타일이 어떤 게 있냐면 사이렌식 사이렌이 이렇게 하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말을 쭉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고양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 타이밍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것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스타일도 되게 힘든 어떤 그래서 아까 문단 보호라든지 뭐 그다음에 키워드를 이렇게 가지고 딱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얘기에 딱 하나의 단락단락이 있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막 쟁쟁쟁쟁 계속 막 이렇게 막 계속 하이톤으로 쭉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극복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 다음에 요 얘기 사이에 분명히 한 호흡이 생기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전체 우리가 접하는 문헌 글들 중에서 폭로 해설 주장이 가장 명확하게 실리는 글 중에 제일 좋은 예시가 뭐냐면 인데 요거는 아까 뭐 복식호흡 이런 건 그냥 읽어서 참고 마시고 발음교 이런 것도 아마 집에 가시면 안 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반드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 중에 사설 오피니언 코너 요런 쪽의 글들은요 그건 다 글쟁이들 글이에요. 글쟁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쉽게 얘기하면 의미 전달을 아주 선명하게 주려고 글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글 잘 쓰는 글 전문가들의 글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패턴이 없어요. 연설 잘하는 사람은 이 틀보다도 더 틀을 더 자기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거예요. 툭 어제 저녁에 있었던 사건 하나 또 해놔놓고 그게 우리 현장에 이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꼬아서 설명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한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축을 얘기했잖아요. 그 오피니언에 나오는 그 기호글들은 축대로 글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글은 읽으면 소양은 도움이 되지만 글쓰기 서동문 요게 도움 별로 안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신문사설은 다릅니다. 신문사설은 그 신문사가 유일하게 자기 주장을 실는 글이에요. 그리고 신문사설 읽으면 또 하나 좋은 거 세상사에 밝아져요. 왜냐하면 헤드라인이 사설로 자기 주장을 실는 이게 뭐랄까 대포코마니가 되거든요. 예? 그날 최고의 쟁점. 그렇죠. 그날 최고의 쟁점에 그 신문사의 주관을 내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신문에 사설을 읽느냐도 중요하죠. 저는 주로 경향을 추천합니다. 경향. 그 다음에 만되면 한겨레라고. 그렇고요. 신문 사설은요. 자녀분들한테도 꼭 읽히십시오. 나중에 대학 시험 칠 때 요새도 그게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논술 학원 이런 데 따로 안 보내도 됩니다. 진짜로 신문사설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문사설 보면요. 어제 저녁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이런 기술을 했다. 딱 폭로 먼저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는 무엇을 뭐 정책 쟁점을 이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즉각 어떤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짓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판 조치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획득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그리고 그 신문사설 보통 2개나 3개가 신문에 보면 실리는데 전체 다 읽는데 10분이 안 걸립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요. 상식에도 대단히 밝아지고 돌아가는 세상에도 되게 밝아지고 말하는 것 논리도 이게 읽는 거 이 우리 장애를 보면은 이 청각 장애가 생기면 그 다음에 언어도 소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오감은 연결돼서 같은 상승작용을 하거나 반대급부 작용을 하거나 예를 들면 청각 장애인들 아니 시각 장애인들한테는 촉각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시각 장애인들은 후각도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후천적인 장애를 입어도 점점 발달해 갑니다. 그 감각이.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하기가 곧 글쓰기고 글쓰기가 곧 말하기고 그래서 그 신문의 사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말할 때 엄청 조언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도람 들이고 내한테 양분이 되는 거니까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뭐 우리가 나름 진보제라고 판단하는 개중에 우리나라 신문 중에 경향신문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해서 사설 읽어보기 아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사설은 치우고요. 제 사설은 치우고 자 우리 먼저 받는 내가 제일 마음 편하죠. 본부장님. 예. 키워드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우리 동수들이 먼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정치기본권, 공모, 12.3 개헌, 내란 세력, 시장 군수 의회 의장 정치, 부정부패, 이공주, 그렇게 적으셨습니까? 그거를 무슨 얘기를 풀어가려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배치했다는 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이제 공무원 노조의 그 정치기본권,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조국의 최근에 있었던 사건 사고 중에 대표적인 게 12.3 공성포 제일 많은 민감한 관심사이니까. 정국민의 전사 그리고 거기에 또 중간에 그 내란 세력들 그리고 시장군수의 우리 쪽은 우리가 직접 연관성이 많이 있는 정치인들 여기에 이제 뭐 부정부패 공개 같은 그 키워드 좋았어요. 키워드 잡았고, 자 이 키워드가 어떻게 이제 이 저 스피치로 가는지를 실습을 통해서 이제 요거를 보는 것도 아 저렇게 단어 배치를 해서 저 말을 저렇게 연결지어서 이어가는구나 하는 걸 보는 것도 되게 큰 좋은 트레이닝입니다. 이제는 실제 이제 집회 현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우리 경북 뭐 조합원들 2,000명 적습니까? 2만 명 모여서 지금 군중들이 지금 쫙 있고 실제 연단에 오셨습니다. 일어서셔서요. 실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일단 통로 부분까지만 가봅시다. 네. 저번 여러분 작년 12월 12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은 실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제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얘기하시면은 엄청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라고 이게 그래야 이렇게 내 몸도 그렇게 봤는데 실제라고 시뮬레이션 딱 하시고 본부는 거기서 자세가 안 나오구만. 왜 올라가시죠? 연단. 연단에다가 종이를 놓고 올라서시면 더 잘 보일까요? 아이고 2만 명 앉아있더니. 전국 공무원 노조자 경북 본부장 윤석열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작년 12월 3일 우리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정치와 국가 운영을 맡겠던 대통령이 아닌 날 밤중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거기에 준용하는 내란 세력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 노조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시장 군수, 군의회 의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공무원 노조는 누구보다 더 그런 사람들의 이권 개입과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설도 설명 한번 해주시고 네. 그 부분 이제 실제 스피치하시죠. 예, 해설은 이제 이렇게 폭로에 대한 내용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될 고초와 민주주의의 퇴행, 그리고 뭐 자유가 억압되고 그리고 그런 국회에 헬기가 난립되고 그 주민들이 밤새도록 지켜야 되고 막아야 되고 국민이 불안하게 떨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겠죠. 네, 이런 일련의 사건을 인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한발 퇴행이 되었습니다. 그 늦은 밤에 전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되었고 가까운 국회에 가까운 시민과 국민들은 그 자리에 달려가서
군대와 헬기가 국회에 진입된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온 국민이 달려가고 밤잠을 설치는 그런 일련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장 마지막에 짤막 봅시다. 예. 주장은 이제 공무원이 국가의 어떤 행정을 하다 보니 공무원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심 폭로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하고 정치기 문건이 필요하다. 하고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의해서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 내용. 네. 이런 일련 사건의 시간에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는 누구보다 더 옆에 그 일련 사태를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자가 정부가 아니면 정치인이 부정부패에 가담하고 내란을 선동하고 그리고 경제 선포했을 때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의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책임지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자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막아내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을 책임을 다해서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기본권이 우리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지키듯이 공무원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국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보하는데 우리 모두 같이 투쟁하고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제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 맨 첫 그 타자로 제일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험한 길을 가주셨습니다. 감사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우리 봐왔던 윤석열 본부장님은 실제 필드에서 연설을 더 잘하세요. 근데 평가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폭로하고 해설하고 주장하는 뭔가의 메시지가 뭔지를 짧게 최대로 압축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본인이 말씀하신 그 전체에 대해서. 네. 정치나 정부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기본권이 확보되면 국가나 국민한테 국가가 말쓰고 국민한테 국민 지키겠다. 우선 이제 이거는 이건 서로 시험 치는 게 아닌 서로 의견을 통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막 사실 이런 게 좀 다 부끄럽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뭔가 실수를 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실제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의미가 전체 내용 속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선명하지 못했던 약간의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종합해 봅시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내가 이 발언을 통해서 또는 이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핵심 요게 이제 철골조라고 생각해요. 철골조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폭로 해설 주장으로 가는 게 요게 이제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는 거다. 그러면 그 기둥에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 기둥을 준비하다 보니까 철골조를 좀 이렇게 뭐랄까 명확하게 선명하지 않은 이런 느낌을 저는 살짝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필드에서 연설하실 때는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은 이 상황 설정을 시뮬레이션을 실제 야외라 생각하고 2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약간 좀 너무 대화 톤 아니었는가. 지금 톤은 요 자리에서 적합하신데 2만 명이 모였으면 이미 거기서는 벌써 우리 스스로들이 다 업돼 버릴 거예요.
굉장히 이제 톤이 올라가서 시작하게 될 텐데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마이크 볼륨 올리는 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톤이 업되는 것은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만 명이 모였던, 몇백 명이 모였던, 몇십 명이 모였던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면 됩니다. 공간을 배려할 필요는 있죠. 이 좁은 공간에서 꽝 치듯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공간이 만약에 확 트인 야외다 그러면 약간은 톤업이 될 필요도 있고, 근데 그 톤업이 되는 것을 내 의도와 내 컨트롤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이 뭐랄까 저게 분비가 돼가지고 아드레날린 분비가 돼가지고 업되면은 페이스를 놓치기 좋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임금 인상 관련해서 혹시 한 분 실습 제가 한번 이거 한 얘기해 볼게요. 하시는 분 없습니까? 적은 양은 두 분이 액하게 키워드를 저만큼 적어놓으시면 그러면 한 시간 교육하셔야 되는 예, 최종 문제. 어디 그 자리가 편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이제는 다 앞으로 가요. 그레이닝 많이 시켜주세요. 우선 아까 앞에 우리 본인 하셨던 것처럼 나는 글을 이렇게 구성했고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배치했다는 걸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저는 임금 인상 관련해서 일단 폭로에 대한 키워드는 이제 최저임금하고 구급 1호봉 그리고 물가 상승률 그리고 5년 미만 퇴직자 폭증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해설로는 실질적인 임금 삭감, 물가 상승률을 따른 거겠죠. 그리고 공무원 임금 자체가 이제 전체 사회 경제 임금 수준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그런 해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장은 이제 생존국 보장 그리고 양질의 공무원이 그리고 만족도가 높아지면 행정 서비스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으로 주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드를 어떻게 적으셨나요? 금방 말씀드린 최저임금 쭉 이제 서술이었지 않습니까? 예. 키워드를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예. 실제 적은 키워드를 어떻게 적으셨나요? 이게 이 앞에 이렇게 띄워서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설명으로 어떻게 시작해요? 최저임금, 구급 1호봉, 물가 상승률, 5년이면 퇴직자 폭증 그리고 실질적 진짜 이렇게 단어 많이 적어놓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단어들로 이제 어떻게 스피치가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공무노조 사무국장 최인영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206만 원 수준입니다. 저희 공무원 구급 1호봉 수준이 187만 원, 물론 24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수당까지 못하면 222만 원. 결국 최저임금 편의점 알바생보다 16만 원 더 많은 상황입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 들어왔는데 편의점 알바생보다 16만 원 더 받고 일할 수 있는 이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2년도 기준으로 하면 6% 인상되면서 24년도에는 2.7%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보면 22년도 1.4%, 24년도 2.5%입니다. 결국은 실제적인 임금 삭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년 미만 퇴직자, 입사해서 5년 안 퇴직하는 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작년까지는 한 5천 명 수준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주장합니다. 공무원의 최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 그리고 공무원의 임금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행정 서비스 질도 그만큼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시간으로는 2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2분 안 걸렸던 것 같고 최영 동지가 말씀하신 이 내용의 핵심 한 문장으로 줄여봐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생존권 보장. 생명권 보장.
자, 여러 가지 이 구상들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막연한 또 이 실제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국민들의 비난 정서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실제로 민간 기업이나 어떤 이렇게 관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무원 직원인데 그것이 이제 대민 관계가 되면은 어떤 사용자적 지위이거나 관리자거나 아니면 계약상의 갑에 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양질의 직장이 됨으로써 오히려 그런 것들을 행정으로 풀어갈 때 더 투명하고 한 것에 대한 어떤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소재가 된다면 되게 공감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통합을 조금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지금 아까 1단계에서 6단계까지 1선에서 6선까지 했었다면 아까 본부장님도 한 2, 3단계, 최진훈 우리 사무국장님도 2, 3단계였었는데 한 3에서 5단계까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톤에서 조금 샤우팅한다고 할 수 있는 5단계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공무원 이제 입문한 공무원들이 받는 이제 임금 부분을 가지고 폭로 부분을 한번 드시는가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공무원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비록 많지 않은 급여지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정된 직장에 여러분은 같은 희망에 같은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발을 내딛은 우리가 느끼는 매정한 현실은 그 직장 그 일터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점의 알바들이 받는 급여에 단 16만 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 이렇게 처우하면서 국민들한테 봉사하라고요. 이렇게 처리하면서 투명하게 일하라고요. 하는 이런 톤이 된다면 훨씬 더 이제 조금 약간 톤업된 상태에서 그래 우리 너무 처우가 너무 개판이야.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이권만 주장하는 얄팍한 그런 이기주의로 봐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의 처우가 좋아지면 국민들을 향한 서비스가 나아질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터에서 안정된 급여를 받는다면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행정이 투명해질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같은 소재,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톤업을 시킨 상태에서 막 쟁쟁쟁쟁 하진 않지만 좀 리듬을 타면서 한없이 끊어가면서 하는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이렇게 더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한다고 하니까 막 약간 좀 경직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파일을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들었던 설명들을 하고, 그러면 내가 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폭로 부분에서 뭐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지, 어떤 통계를 하나 넣어보지, 어떤 소품을 한번 써보지, 해설 부분에서는 어떻게, 주장부는 어떻게,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글을 한번 짜보는 어떤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앞에 내용들을 쭉 다 그냥 이자보고 뒤에 이제 3등분 폭로해설 주장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조금 이제 뭐랄까 자연스럽지 않거나 혹은 그냥 발표를 하기 위한 연습, 트레이닝 동작 그딴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좀 가져지는 것 같아요. 왜 시간상 한 분만 좀 더 해보고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혹시 자원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아, 네. 그만. 네네네. 선업을 해서 해볼게요. 아, 예. 말고 네. 이제들이 또 그러고 그 하시기 전에 있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발언을 하면 주로 소개를 안 합니다. 혹시 어디 발언할 때 들어보신 분은, 왜냐하면 요새 조합원들이 하도
긴 걸 싫어해서 그리고 이미 사회자를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그냥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자기만의 좀 루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우리는 이상입니다 하고 이렇게 아까 최현정이 끝냈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 대중들 앞에서 하다. 그러면은 마무리할 때도 이남김 본부장도 그 다 자기가 막 이랬다 해보고 저랬다 해보고 그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까지 진짜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요새 막 약간 코믹하게 해석되고 있어서 그렇지. 막 실제로 많은 활동가들이 투쟁할 때 그냥 뭐 이렇게 할 건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할 건지 뭐 아니면 이렇게 할 건지 이런 걸 다 고민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사법 또는 동작의 자기 루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 사람 저 하는 그 폼이 멋있네 괜찮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따라서 연습하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 팔뚝질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다들 이런 분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밥 먹듯이 완전 몸에 배이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다 생각을 하시네. 다 뭐랄까 고민을 하죠. 네. 저는 키워드 생략하고 네네. 실제 나왔다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만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뜨겁고 무더운 날씨에 2만 명이 넘는 조합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SNS 좋아요 눌렀다고 징계, 공무원 연금 계약 앞장선 정당 비판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노조 게시판에 무능한 시장 퇴진글 올렸다고 감봉받는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OECD 38개국 중 정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공무원은 정권의 도구가 아닙니다. 공무원도 생각하고 말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저는 구호를 하나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공무원도 유권자다. 정치 기본권 보장하라.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께서 톤업하셔서 하셨으니까 여기다 우리 한번 양념을 좀 한번 더 쳐봅시다. 지금 말씀하신 걸 이제 다시 하시는데 어차피 원인은 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글을 써서 그걸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키워드로 접근했으니까. 근데 조금 있잖아요. 조금만 지금 이제 나오셔서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드레날린이 약간 깔아앉을 거예요. 이제는 완급을 좀 한번 줘봅시다. 완급. 느리고 급하고. 말을 있잖아요. 지금은 전체가 정주행이에요. 정속주행이에요. 크루즈 주행하셨어요. 근데 요게 우리 주변께서 생각하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더 느리게 가면서 가물갈 수도 있고 근데 변화가 없는데 어떤 변화를 주시락하는 걸 제가 뭐 어떤 예시를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께서 느끼시기에 강조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법이 됐든 더 강조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또 호흡도 쉬어가면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게 한 어떤 이 맺고 다시 가고 올리고 떨어뜨리고 빨랐다가 느렸다가를 한번 내가 이거를 연기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연기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그냥 지금처럼 똑같은 톤으로만 아닌 강조할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더 염두에 두고 한번 더 해봅시다. 너무 많은 걸 더. 설명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냥 똑같은 정속 주행을 조금만 변화를 줘보자.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크루즈 취소하고 네. 그래서 껐어요. 이제. 아직 다운이 안 되는데. 그거 엎드리가 숨 좀 씻어. 혹시 뭐 네,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2만 명이 넘는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SNS에 좋아요 한번 눌렀다고 징계를 받고 공무원 연금 계약에 앞장섰던 정당 비판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는 현실입니다. 노조 게시판에 무능한 시장 퇴진 글 한번 올렸다고 감봉을 받았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철저히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권의 도구도 아니고 하수인도 아닌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생각하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다 함께 투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호를 하나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공무원도 유권자다. 정치 기본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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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변 어떤 이렇게 키워드만 배치해서 이렇게 좀 부담이 좀 적으신가요? 그게 벗어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우리 이만국 지부장님께서 주신 요 하신 얘기를 키워드 배치를 다시 해가지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소개했습니다. SNS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른 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됩니다. 연금계약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아까 연금계약에 대해서 뭘 올렸다고 했죠? 정당 비판했다. 연금계약 문제로 정당을 비판한 그 행위로 우리는 기소를 당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호흡을 하나씩 따로 떨어뜨려가도 답답하다 빨리 좀 얘기해라 이런 정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아까 스트레스 우리 분리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다 있잖아요. 노래든 말이든 긴장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면 다 빨라져요. 메트로놈이라는 기계 아십니까? 네, 아시죠? 피아노 치는 적 있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똑딱 똑딱 하면서 하는 그 박자를 맞추는 기계가 왜냐하면 빨라지는 것을 그걸 통해서 하는 이 잡는 거예요. 느려지는 걸 잡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호흡씩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가시라는 거죠. 무능한 시장, 유능한 시장이 있겠죠. 혈색을 낭비하고 국민을 우습게 하는 무능한 시장 비판할 권리조차 우리에게 없습니다. 무능한 시장 비판할 권리조차 톤을 올렸지만 다시 다운시켜서 우리에겐 그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 똑같은 톤의 정속 주행에서 되게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청중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을 때 감각은 굉장히 빨리 피곤해진다. 우리 감각기관은 굉장히 피로도에 민감해요. 피로도에 민감한 건 빨리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빨리 피곤해진다는 건 둔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들어갈 때 하고 들어가죠. 근데 좀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있을만해지잖아요.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감각으로 똑같이 정속주행하는 것이 귀에 계속 들어가면 빨리 피로도가 생기고 둔감해져 버려요. 그게 임팩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에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높였다가 낮췄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는 이런 변화를 줘서 같은 냄새 계속 나면 코가 금방 적응해 버리는 것처럼 감각이 적응하지 못하도록 감각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변화를 자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폭로로 했잖아요. 그죠? 폭로로 배치한다면 만약 제가 우리 상주에 이만국 지부장님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제가 이제 만약에 딴 데 가서 요 얘기 좀 전해라 하면 저는 이렇게 배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으로 넘어가는 거죠. OECD 회원국 38개 나라 중에 이렇게 일말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해도 되고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상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연동되는 제스처로 의미가 있는 제스처죠. 그럼 내가 OECD 얘기할 때 이거는 질문식으로 던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연동되는 제스처를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어렵게 막 이걸 막 글로 쓸락하면 막 글이 또 비문인지 맞춤법 이런 뭐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이렇게 쉽게 좀 뭐랄까 가볍게 좀 준비하는